엄마가 오늘 안 들어올지도 몰라. 남친이 날 떠날지도 몰라. 우리 딸에게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 우리가 분리불안 장애를 아동에게만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성인기에 발생하는 분리불안 장애가 25에서 50%에 해당한다고 보고되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신체 증상이 나타나요. 신체화라고도 하죠. 애착 대상과 내가 떨어지게 될 때 혹은 떨어질 것이 예상될 때 몸이 아픈 거예요. 이 신체화 증상은 분리불안을 합리화하게 해주거든요. 독립하고도 싶고 의존하고도 싶은 그런 양가 감정이 있을 때 아프면 당장은 의존해도 되는 거고, 넌 아직도 왜 그렇게 의존을 해? 이런 사회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증상이 있어요. 애착 대상과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떨어지게 될 때 슬픔과 무기력감,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막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분노나 공격성은 애착 대상하고 붙어있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지적인 증상이 있어요. 애착 대상하고 내가 떨어지게 될까봐 비합리적인 걱정과 염려, 그런 예상들을 합니다. 혹은 나나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납치, 폭행, 살해 뭐 이런 걸 당할지도 모른다. 혹은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죠. 이런 걱정들은 꿈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악몽을 꿔요. 네 번째로 행동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가는 거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다가 더 커서는 독립적으로 여행 가는 걸 어려워하고 자취하거나 막 기숙사 생활하는 걸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성인이 되면 부모뿐만 아니라 뭐 연인이나 배우자하고 떨어져 있는 것을 불안해하거나 자녀하고 떨어지는 것을 힘들어해서 항상 붙어 있으려고 해요. 이렇게 분리되는 자체를, 그런 상황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을 회피 행동이라고 하고,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톡 보내고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막 확인하려고 하는 행동을 안전 행동이라고 해요. 애착 대상과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계속 점검하려는 안전 행동인 거죠. 또 분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 화를 내요. 소리 지르고 애원하고 매달리고 아니면 뭐 위협하고 애착 대상을 심지어 때리고 욕하는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저항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는 애착 대상과 분리가 되었을 때 위축되고 집중도 못하고 학업이나 일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관계에서도 굉장히 고립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애착 대상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막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으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요. 그러면 분리불안 장애의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 혹은 뭐 날 때부터 타고나는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낯선 환경이나 사람 또는 뭐 낯선 물건을 봤을 때 위축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일명 행동억제 기질을 타고난 아동은 분리불안을 더 쉽게 나타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양육 태도나 가족 배경과 같은 그런 후천적인 요인으로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보호와 관심을 막 주기 때문에 아동은 애착 대상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항상 부모가 해줬으니까. 그래서 부모와의 분리를 경험하게 될 때 과도한 불안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잖아. 세 번째로는 부모 자체가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거나 불안감이 좀 심한 경우입니다. 그런 부모는 자녀가 자기하고 분리되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고 혼자서 뭔가를 했을 때 막 뿌듯해하고 격려하기보다는 걱정해요, 염려해요, 불안해합니다. 혼자서 걸었어 그러면 세상에 걸었어가 아니고 어머 어떻게 걸었어, 넘어져 이거죠. 그래서 자녀가 크면서 부모랑 점점 분리가 되려고 할 때 자녀한테 위협적인 말이나 차가운 태도를 보이면서 자녀의 불안을 막 자극해 떨어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특히 청소년기에 그렇잖아요. 부모보다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부모는 그 분리를 막 자연스럽고 건강한 발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관심 혹은 반항으로 여기면서 서운함을 막 표현하고 위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분리불안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나 친구나 애완동물이 죽거나 어린 나이에 갑자기 부모가 뭐 출근을 하거나 병에 걸려서 갑자기 뭐 입원을 하거나 갑자기 뭐 전학 가고 이사 가고 부모님 갑자기 이혼하고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애착 대상과 내가 분리되는 스트레스 사건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분리불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서로 막 싸우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나 집 나가겠다, 죽어버리겠다 이런 식의 말을 자녀
자녀 앞에서 반복적으로 하게 될 때 아이는 분리불안을 갖게 될 수 있고요.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또는 동생이 태어났을 때 너무 동생에게 관심이 집중되면 자기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분리불안을 가질 수도 있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분리불안이 있는 사람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신체 증상 때문에 더 불안감이 높아지거든요. 내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나 질병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 더 불안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신체 증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불안할 때 몸이 떨리는구나, 배가 아프구나, 근육이 뭉치는구나, 두통이 있구나, 심장이 빨리 뛰는구나, 입술을 깨무는구나, 손톱을 물어뜯는구나,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먼저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 내가 병들었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나는 불안해하고 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다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신체 증상을 인지한 다음에 이완 훈련을 합니다. 불안해서 수축되어 있는 몸을 이완시키는 거죠. 스트레칭도 하고 복식 호흡도 하고 눈을 감고 편안하게 몸을 늘어뜨리고 숨을 쉬는 거예요. 마사지를 스스로 셀프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모든 힘을 빼고 나지막하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먼저 그 불안한 마음을 내 입 밖으로 꺼내서 혼잣말로 한번 해보세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소리를 듣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을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오늘 안 들어올지도 몰라, 남친이 날 떠날지도 몰라, 우리 딸에게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몰라, 이렇게 혼잣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 스스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나의 혼잣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반박하는 말을 또 입 밖으로 소리내서 해보는 거예요. 왜 엄마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왜 남친이 나를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왜 우리 와이프가 바람을 필 거라고 생각하지? 왜 우리 딸에게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증거가 있어? 단서가 있어?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혼잣말을 또 소리내서 해보세요. 엄마는 6시까지 온다고 말했잖아. 남친이랑 어제도 사이좋게 데이트했잖아. 지금 조별과제 하고 있다고 아까 말했잖아.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하고 소리내서 말하는 거하고 효과가 완전 달라요.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시고요. 실천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들어올 때까지 영화 한 편을 본다든지, 맛있는 요리를 해먹어 본다든지, 잠을 한숨 잔다든지, 공원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요. 실천을 하세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불안하다면 또 중간중간 몸을 이완시키는 이완훈련, 숨쉬기, 스트레칭 이런 거 계속 해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분리 상황에서 떨어져 있을 때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시간을 잘 기다리고 넘겼다면 스스로에게 보상해주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착 대상과 약속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든지 할 수 있겠죠? 작은 노력에도 자기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분리불안 장애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여겨지신다면 이거는 혼자서 고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치료사의 지침을 따라서 함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웃긴 뒤 따뜻한 상담사 오빠였습니다.